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저는 오히려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서 먼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냈었는데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제 FOMC 이벤트가 끝나면서 시장이 이제 이벤트의 어떤 종료를 좀 소화를 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에서의 안착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좀 찾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제 차익 매물도 소화하는 지금 어쨌든 간에 2,260에서 오늘 2,250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향후에는 이제 8월에 FOMC가 없고 9월 FOMC까지 좀 시간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물가의 안정과 경기 침체 그 사이에서 어떠한 그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느냐가 결국 향후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미 낮아진 어떤 이익 추정치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국 실적 바닥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정상화 내지는 반등 여부 이런 부분들 역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뭐 시장에서 조금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 때문에 조금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결국 흐름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안정이 된다면은 그 안에서의 계속되는 어떤 종목들의 시세 회복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동근 팀장님? 네, 뭐 일단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수주는 좋아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수주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 빅3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의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LNG선, 뭐 컨테이너선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63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목표치가 88억 달러거든요. 네네. 거의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그 악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선박 건조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 발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조선 업종에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작용을 했고 이제 올해 지금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분기 실적도 좀 적자가 날 것 같고 결국 연 실적, 온기 실적으로 봐도 올해까지는 아마 적자가 좀 불가피하다 이런 그 전망들이 지금 일반적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가 돼야지만이 좀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게 뭐 이런 그 수주 산업들은 이 수주와 실적의 괴리 이런 부분들이 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두느냐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이제 이런 거죠. 내년부터 흑자가 돌아설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좀 어렵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느냐 이 저는 둘 중에 이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뭐 LNG 쪽이라든가 또 해양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발주의 어떤 호조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기존의 높은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은 저는 이제 뭐 내년 실적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정말 조금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저가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좀 모아가는 전략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별 단기적으로는 시세에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생활건강을 좀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이 기관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 걸까요? 5거래일째 강하게 사들이면서 연이틀 견조한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두고 2분기에도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평가와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동근 팀장님? 사실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시각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2분기가 거의 이제 실적의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의 어떤 시각들이 좀 먼저 작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아직까지는 이런 뭐 LG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에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실적들이 어디서 바닥을 확인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는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지금 LG화학공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에 대한 또 이제 저가 매수세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는 얘기죠. LG화학공도 그렇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이런 마찬가지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다는 어떤 그 저점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뭐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봉쇄 해제라든가 또 이제 소비 심리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적을 돌려놓을 수 있는지 여부 이제부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뭐 업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기보다는 지금 철저하게 저점에서의 어떤 대응 그리고 뭐 실적 바닥의 확인 이 정도의 대응이 지금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을 우리 이동근 팀장하고 제가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오늘 코스모화학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그렇고 많이 빠진 게 이제 그저께 많이 빠졌죠. 그저께 한 10% 이상의 좀 낙폭을 나타냈었고 결국 이게 이벤트의 소멸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성일 하이텍의 상장 이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우리가 그냥 분류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먼저 좀 이제 매기가 많이 유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스모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이슈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좀 이제 크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 결국 재료의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는 폐배터리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2차전지 신사업 어떤 그 이미 원소재,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좀 달성을 한 회사고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의 어떤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 주가 등락을 거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향후에 조금 다시 좀 주가가 바닥을 잡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금융주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에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이동근 팀장하고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금융주들의 상승이었습니다. 사실 실적을 내놓고 나서는 조금 부진했었죠. 실적이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대형과 IB들의 실적은 요번에 좀 2분기 실적은 부진했고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결국 어제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그런 좀 불식을 시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금리 인상기에서 금리 상승기에서의 어떤 금융주의 어떤 이런 뭐 예대금리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이제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국내의 경우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금융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들이 조금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그 보면은 올해 실적을 보면은 일단 그 금융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죠. 예를 들면 이제 증권사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그 활황기를 보이다가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실적 부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지면서 예를 들면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이 어떤 그 약간 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한 좀 우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은행주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금융주에는 이런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은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은행주들이 별로 이렇게 조명을 못 받고 있는데 오늘 뭐 상승은 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만은 그 상승폭이 크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어떤 실적이라든가 또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저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